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검찰 개혁,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논의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벌인 12.3 내란에서 국민들이 이제 빛의 혁명으로 이제 내란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를 출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편의가 가장 증진되는 그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양쪽의 어떤 극단적인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양쪽에서 좀 극단적인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잡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최종 목표가 권력 뺏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 이걸 위해서 토론하고 수기하라라고 하신 만큼 오늘 이런 과정이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거쳐서 좋은 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이랑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이라는 걸 봤을 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수단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도 이제 수사기소 분리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지금 거의 종교처럼 되어버린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기소 분리도 여러 가지 평면이 있겠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수사 개시권만 떼어내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냐? 아니다.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다. 아니면 그럼 수사 지휘권도 없애야 분리다. 아니면 수사 협의, 요청도 없어야지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거다. 그냥 검사는 수사 단계에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해야 수사기소 분리다. 여러 가지 평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확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보면은 새로운 체계, 저는 그냥 신체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거기 하에서는 최소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실상 수사 개시를 그리고 직접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요. 그럼 이 권한에서 수사는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는데 권한 오남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전 크게 두 개라고 봅니다. 과잉 수사 그리고 소극 수사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법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요. 과잉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랑 기소권으로 통제를 합니다. 경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면 영장 청구 안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통해서 기소를 안 해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오남용 사건이 무지하게 많았죠. 소위 정치검찰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오남용해서 과잉 수사를 벌려요. 과거에 우리 조국 대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이 여기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이 무죄나 공소 기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죠. 법원이 영장 기각했나요? 무죄나 공소 기각했나요?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을 때 검사가 그 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기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검사나 법관이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은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가공하려는 유인을 가지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검 중수부로 비롯되는 정치검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 중수청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는 사건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만든 사건 기록을 검사나 판사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사람 압수수색해야 되겠네, 구속해야 되겠네, 유죄를 해야 되겠네 라는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 기소권만 가지고서는 과잉수사 통제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소극수사, 사건 암장 봐주기 수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통제가 그냥 봐도 안 되죠. 예, 영장 기각해주고 불기소해주면 그게 사건을 암장하려는 수사관이 바라는 바니까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갔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은 검사가 재수사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건 뭐 1회 하나고 예, 그 경우에도 뭐 충분히 재수사가 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 요구해갖고 가져와서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근데 앞으로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그건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보안을 통해 가지고 소극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사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만들어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보안수사 요구권 아니면 재수사 요청권만으로 가되 그 요구나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경찰을 법왜곡죄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요구 이행 그리고 이제 징계 평면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이제 보안 수사나 재수사의 대상은요, 잘 처리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근데 반면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건들은 명백하게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달라요. 100점 만점으로 치면 한 90점 이상이면 유죄 또는 이제 명백하게 불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치죠. 그러면 한 6, 70점 정도 되는 사건이면 보안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징계를 하려면 한 40점, 50점 그 이하 정도 돼야 징계가 할 수 있죠. 근데 현실의 사건들은 대부분 그 사이에 회색지대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안수사 요구 이행을 안 하세요? 징계할 겁니다라고 해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검사님하고는 견해가 달라요. 나는 그 보안수사 요구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의견 차이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견해 차이로 한 징계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징계를 한다고 해도 징계가 됐어요. 수사관이. 근데 그럼 갑자기 도망갔던 범인이 잡히고 없어졌던 증거가 살아나나요? 그렇진 않죠. 원사건이 해결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도 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관철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없애고 보안수사 요구 뭐 이런 것만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권한 남용으로의 위험성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긴 주되 다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시민통제기구도 좋고요. 법원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공소청 내부의 어떤 다른 통제장치도 좋고요. 거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외국 검찰의 수사 권한 및 현황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수사사법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법을 살펴보면요, 검사가 수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 권한은 있는 겁니다, 검사도. 다만 그것을 직접 집행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수사 인력이 거의 없는, 그래서 수사권을 발동하고 싶어도 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사 인력이 그럼 진짜 0명이냐
아무도 없느냐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17쪽, 118쪽에 이제 도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LA 지방검찰청 조직도인데 거기 보시면 수사과가 있습니다. 검찰청에도. 그리고 여기 수사과에 보면은 그 DA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해가지고 검찰청 소속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300명이면은 뭐 LA 규모에 비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적죠. 네, 검사 숫자보다 아마 더 적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 15년에서 20년 차 이상 경력을 가진 경찰 수사관 출신들입니다. 경찰 수사관을 하다가 검찰청에 채용되어 와가지고 이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수사를 하느냐. 경찰이 덮은 암장 사건, 경찰 부패 사건, 경찰 총격 사건,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건,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고 건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시기든 간에 결국에 검찰청이 검사가 직접 하든 아니면 뭐 검찰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수사관이 하든 보완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 엿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송치 사건은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죠. 사건이 아니고 재수사 요청을 하고 범인을 못 찾았어요. 그럼 수사 중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요구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그냥 하나로 일원화해가지고 보완 수사 요구제로 가더라도 그냥 요구 하나로 그냥 일원화해서 통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 요구 제도의 최대의 어떤 단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수사 지연입니다. 수사 지연은 사실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제도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협업이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수사 지연은 좀 필요할 수가 없는 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 어떤 표준적인 사건이 있어서 경찰 수사관이 그거에 5시간 투입하고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검사가 한 5시간 투입해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사건 기록은 한 1000쪽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직접 안 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은 경찰로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경찰 수사관은 그동안 다른 수사를 하고 있다가 이 사건을 다시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록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러고 수사해갖고 다시 검찰청으로 보내면 검사는 또 그 사이에 한 2달 있다가 보낸다고 치면 검사는 두 달 동안 평균적으로 그럼 한 300건에서 4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 후일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1000쪽짜리 기록을 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찰이 한 번 1000쪽 봤고 검사가 한 번 1000쪽 봤어요. 그러면 최초에 한 3000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요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또 1000쪽 보고 1000쪽 보고 1000쪽 보고 1000쪽 보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퇴직할 때쯤에 검사 하나당 1인당 갖고 있었던 사건 숫자가 한 150건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한 300~400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는 똑같은 기록을 보안수사 요구에서 핑퐁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무용한 절차를 이렇게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인한 비효율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론이나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오면은 조금 뭐랄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제도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 제도를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의 인력이 들까 이런 것까지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찰과 검사의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물론 협력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검사 숫자는 약 2000명 정도 되고요.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 관리들의 숫자는 제가 알기로 한 4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의 비율이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킥스가 있으니까 요즘 형사사법이 전자화돼 갖고
킥스를 통해서 사건 기록을 그냥 다 공유하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경찰이 사건 수사 딱 개시하면은 거기에 주임 검사 1대1로 한 명씩 대응시켜가지고 아까 FBI랑 경찰 검사가 수사할 때 같은 동일한 사건 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짝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검사가 들고 있는 사건이 요즘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경찰이 동시에 들고 있는 사건이 제가 알기로 한 30건인데도 있고 한 80건, 100건인데도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건 잡아볼게요. 그럼 아까 검사랑 수사관 비율이 1대 2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킥스를 열어줘가지고 사건 공유가 됐어요. 그럼 검사 킥스 창에 사건이 몇 개가 뜰까요? 수사관이 1인당 50개씩 들고 있는데 비율이 1대 20이니까 20을 곱하면 1000개 아니에요. 거기다가 검사는 300건을 자기 사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검사 킥스 창에는 1300개의 사건이 뜨는 거예요. 1300개 사건 띵 뜨고 자, 이제 이 1300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협업을 하세요. 필요하면 감시 견제를 하세요.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 검사라면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사표 쓰고 싶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왜 생각을 못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안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시 예상되는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표적 수사라든가 뭐 사건, 검사에 의한 사건 암자 이런 것들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전면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 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정부의 어떤 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전면적으로 현재 인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검경 협력을 한다 해도 말씀드렸던 인적 구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검사를 뭐 한 3배, 4배 증원을 해갖고 한 8,000명으로 만들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 자체,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가더라도 필연적으로 지금 보안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의한 어떤 소극 수사 그리고 과잉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의 어떤 부실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 폐지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보안 수사권으로 해서 조건 범위를 제한해갖고 부여를 하게 되면은 뭐 검찰의 권한 남용도 해소를 하면서 수사 지연이라든가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불편까지 다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랑 경찰 간의 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력 촉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지침도 두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그런 협의체는 수사 준칙이나 이런 거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도 실제로 검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되냐면 하고 싶어야 하죠. 예, 협의를 해갖고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유인이 없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이랑 경찰이 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유인이 만들어져야지만 저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권을 법원에 직접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경찰 법원에 영장 청구를 직접 하느냐 그랬더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대부분 검사한테 가서 먼저 검토를 받고 오케이 받아갖고 법원에 간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검사 검토를 안 거치고 그냥 영장 청구를 바로 해버리면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검사랑 협업을 해야 될 유인이 사법경찰관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그런 예시처럼 어떤 형태로건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수사 단계 초기부터 어떤 형태로건 협업이나 통보, 사건 공유는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전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가까이 둬야지 협업을 하겠죠.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검사를 파견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반대로 공소청에다가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좀 실무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조언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로 결정을 하는 사람은 공소청에 있는 검사지 경찰서에 파견된 검사가 아니거든요. 이 파견 검사랑 공소청 검사 간의 의견이 달라질 경우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수사기관이 우리 이 사건은 기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개입을 우린 차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장님이 되는 거죠, 파견 검사가.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공소청 내 파견 수사관 운영 방안이 있어요.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를 거의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인력, 수사관을 다 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하고, 만약에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 도입이 된다면 뭐 그거를 수행하기에 정말 필요한 극소수의 인력만 남기고 다 빼는 방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진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관을 오히려 파견받는 방안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검찰청 수사관, 아까 DA 인베스티게이터라 그랬잖아요. 그 LA 검찰청에 한 300명 정도 있다고, 요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공소청 내부에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보안 수사 요구로 인한 사건 지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경찰 수사관에 의해서 함께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편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검찰에서 이상한 짓을 벌이려고 하면은 경찰 입장에선 수사관을 다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의외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경찰이 수사를 잘하냐, 검찰이 수사를 잘하냐, 뭐 끊임없는 그 어떤 뭐 그런 거죠. 뭐 태권도가 세냐, 뭐 씨름이 세냐, 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그런 논의할 때 저는 뭐 어느 쪽이 더 수사를 잘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고 그냥 뭐 분야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 수사관이 가진 어떤 시스템적인 단점이 있기는 해요. 재판 못 해봤다는 거예요. 보통 검사들도 초임 검사들이 공판 검사 안 해보면은 반쪽짜리 검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초임 검사, 예. 시간이 많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수사 단계 때부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가 편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소청에 파견된 경찰 수사관들이 검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에 대한 간접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이제 경찰서로 돌아가가지고 재판까지 경험한 수사관으로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결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글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안 수사 관련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이제 발제자하고는 기본 방향은